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이저 리서치 콘텐츠 기획팀의 안소연 디렉터입니다. 최근 면접 시즌이 다가오며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2021학년도 수시에서는 압박 면접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대인 면접은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압박 면접이란 무엇일까요?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저희 메이저 리서치가 기획한 학과별 모의 면접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메이저 리서치의 모의 면접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총 1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의 면접관 역할은 메이저 리서치의 디렉터가 담당하며 정규 콘텐츠 8편은 일반 대학생들이 면접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기획 콘텐츠 2편은 서울 모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2명이 면접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재학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의 중앙대학교 시스템공학과 모의 면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 앉으세요. 네, 중앙대학교 시스템생명공학과에 지원한 동기를 포함하여 자기소개 말씀해주세요. 제가 중앙대학교 시스템 생명공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인체에 대한 반응과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관심이 많아서였습니다. 단순히 숨 쉬는 행위부터 자극에 대한 반응까지 사소한 반응부터 암에 관한 질병에 대한 반응까지 여러 가지에 대한 질병까지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중 제일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은 약에 대한 인체 반응입니다. 약의 사소한 그 작은 항아리 인체에 대한 사소한 감기부터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약에 대한 직업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중 가장 관심이 있었던 제약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약에 관한 자질을 키우기 위해 중앙대학교 시스템 생명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보아하니까 제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약학대학이 아니라 시스템생명공학과에 지원을 했나요? 처음에는 제약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약에 대한 여러 가지 글을 찾아보면서 제약 산업에 대한 것을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약을 임상하여 제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제조 산업에 대한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코로나가 대유행 중인데 이러한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치료제가 있기 위해선 생명공학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보 약물물질을 선별하는 과정부터 여러 가지 기술은 다 생명공학적인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생명공학과에 들어가 생명과학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영역을 접해보고 싶어서 생명공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1학기에 비해 2학기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특별한 공부 방법이 있나요? 제가 1학년 때는 공부 방법에 대한 접근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는 단순 암기적인 형식으로 비교적 만족적인 성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1학기를 보내온 결과 그러한 공부 방법은 고등학교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공부 방법을 바꾸어서 오히려 논리적과 사고력이나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공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논리,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공부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영어라는 과목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영어는 지문에 대한 분석 같은 거나 주어 동사 적기 이런 거 문법적 분석을 제가 중학교 때는 암기를 해왔었습니다. 문장 자체 구조를 외워가지고 그거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완전 암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등학교 때는 사용하지 않았고 대신 이해력과 분석을 통해서 습득을 하는 그런 공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네, 지역 아이돌 센터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네요. 유난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나요? 제가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학습 지도를 하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학습 지도라는 특성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게 질문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거나 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면 질문을 바로 곧바로 대답을 할 수 있었는데 좀 되게 제가 지식이 좀 부족하거나 생소한 개념이면 버벅거리거나 잘 대답을 해주지 못해 그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 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봉사센터에서 담당하는 아이들이 각각 정해져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학습 진도를 미리 알아가지고 서로 그 진도를 제가 개념을 복습해가고 질문을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질문에 대해 얘기를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 학급 회장으로 활동을 했다고
끼리끼리 어울려가지고 무리가 형성되었고 그 무리들 간의 잦은 충돌이랑 의견 갈등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체육대회 등에서 단합을 요구하는 활동에서 되게 의견 같은 게 충돌이 많아가지고 단합이 잘 안 되고 무너지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하고 2학기 때는 단합을 요구하는 반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 동떨어지는 사람 없이 여러 가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반을 만들기 위해 마니또와 같은 자연스러운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도하였으며 또 만약에 충돌이 생길 경우 중간에 해가지고 중점을 찾도록 노력하고 서로 양보를 요구하는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통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낳았는데요. 2학기 때에는 반에 구기대회가 열렸는데 그 구기대회는 되게 반에 대한 단합력과 협력이 필요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저희는 안타깝게 결승을 올라가긴 했지만 우승은 하지 못하고 준우승이라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과학탐구 실험 수업에서 친환경 에너지 중심 도시를 조사했다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겠어요? 친환경 에너지 도시란 친환경적인 기술을 통하여 도시의 발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시를 말하는데요. 저는 학교에서 베드제드라는 도시에 대해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 베드제드라는 도시는 여러 가지 태양에너지나 풍력에너지를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서 여러 가지 도시의 친환경적인 모습을 조성하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랑 그 원리 좀 한번 말해보겠어요? 대표적인 친환경 기술로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친환경적인 기술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인공 강화성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 강화성이란 식물의 강화성을 모방하여 만든 친환경적인 기술로서 연rop체 안에 있는 연rop소가 태양빛을 흡수하여 주변으로 전자를 방출할 때 그 방출하는 에너지에 있는 전기와 여러 가지 고무과 가치의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수소와 산소를 만들 수 있고 자동차의 연료를 사용하는 메탄올 그리고 연료 전지로 사용하는 폼산 등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를 진학하게 된다면 특별히 하고 싶은 활동이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생명과 화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동아리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했으나 애들이 부족하여서 무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쉬운 결과로 여러 가지 경험을 원했지만 그걸 못 나왔기 때문에 대학교에 와주는 여러 가지 실험들과 그리고 아이들과 토론을 하거나 그런 교류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짧게 해주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시스템 생명과학과에 입학하여 응용생활 과학 및 여러 가지 생명공학적인 분야를 접해보고 싶습니다. 또 창조적인 사고력을 함양하여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대유행 중인데 그런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한 그리고 또 인류의 발전을 위한 한 단계를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태도 피드백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선, 답변, 속도, 그리고 자세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선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질문을 했던 면접관을 먼저 바라봐주고 다른 면접관들도 번갈아 가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시선을 고정해주시고 문장이 끝나고 다른 면접관에게 시선을 고정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말 끝까지 명료한 목소리로 답변을 해주세요. 다음 답변과 관련한 피드백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구구절절한 느낌을 받았어요. 적당한 길이의 문장을 구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뭐뭐에 대한 혹은 뭐뭐 하는과 같은 표현을 너무 반복을 해서 쓰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과 관련해서 다른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고 너무 바로 대답을 하지 마시고 생각 혹은 정리할 시간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하나, 둘 정도 세시고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속도와 관련된 피드백에 관해서는 빠른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실수, 발음 부정확을 막기 위해서는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도 방안이 됩니다. 자세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밑에서 옷소매를 만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면접관의 시선 분산을 막기 위해서는 차라리 손을 꽉 쥐고 앉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태도 피드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이 대답에 대한 꼬리 질문을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본인의 이야기를 서술했던 점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혹은 평범한 이야기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쟁력 있는 이야기를 좀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질문에서 지원 동기를 포함한 자기소개를 부탁했는데 약에 대한 인체 반응에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의 경험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그럼 약대가 아닌 시스템 생명공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서도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왜 굳이 약대가 아니라 시스템 생명공학과에 왔는지에 대한 것은 면접관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성적이 상승했던 특별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도 암기 위주의 방식에서 논리사고의 방법을 바꿨습니다 라는 약간 두루뭉술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 논리사고적인 공부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말씀해주세요 라고 물었었는데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것도 결국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에 그친 것 같아서 그리고 구체적이지 못한 답변이었어요. 차라리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지문이나 구문을 외웠는지 단어 같은 것들을 언급해주는 편이 면접관이 기억에 남기 쉬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의 공부 범위, 진도 등을 미리 알아봤습니다 라고 답했는데 사실 봉사활동을 참여하는 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경험처럼 보일 수 있어서 이것도 조금 더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답변으로 바꾸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급회장을 하면서 특별한 공학에 대해서 물었었는데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경험을 이야기했었지만 이 주제 자체가 너무 평범하고 이조차도 구체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경험을 새로 만들어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경험을 100원짜리 크기에서 500원 정도로 약간 극대화하는 그런 답변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면접관 분께서 얘기해주신 네 번째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드리자면요. 여러 과정을 통해서 결승까지는 갔으나 준우승까지밖에 가지 못했다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준우승 결과 자체도 굉장히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준우승밖에 갖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아주 부정적인 느낌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준우승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라는 긍정적인 말로 풀어내주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친환경 에너지 중심 도시를 조사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실제로 면접자가 배드제도와 관련된 조사 내용만을 얘기했지 조사를 하면서 과정에 대한 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면접관은 대부분 교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면접자가 말하는 지식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얘기했던 조사 내용은 간략히 얘기하고 그 조사를 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걸 느끼고 무엇이 힘들었는지를 좀 더 얘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한 피드백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학교에 진학하게 된다면 특별히 하고 싶은 활동이 있냐라고 물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대학이 아닌 왜 중앙대학교에 진학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자가 했던 대답은 중앙대학교가 아닌 그냥 대학교에 입학해서 하고 싶은 일일 때 그쳤습니다. 중앙대학교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보여준다면 특색 있고 기억에 남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에 대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중앙대학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또한 중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한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진짜로 중앙대학교 시스템 생명공학과에 관심이 있다면 관련된 뉴스 기사나 보도자료 혹은 그 학과의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해서 좀 더 열심히 검색해서 찾아보는 것이 지금 실제로 관심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덧붙일 건데요. 사실 올해가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의 활동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무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 자신의 진로가 오래 바뀌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 정말 없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로 학교를 가지 못했던 만큼 자신 집에서 독서나 친구들과 랜선으로 동아리를 만들면서 이 학과에 가기 위한 관심을 조금 더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피드백 마치겠습니다. 이번 면접 대비 정규 콘텐츠 잘 보셨나요? 대입, 짧은 면접에서 승부가 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학생에게 최적화된 온오프라인 통합형 면접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과 함께 2021학년도 대입 면접을 준비하고 싶은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카카오톡 메이저 리서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내년에 이렇게 면접 보면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말을 되게 좀 버벅거렸던 것 같고 제가 생각했던 말을 순화해서 잘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면접을 조금 준비를 할 때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되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생각을 잘 해보고 그러에 대한 연습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앙대 학교에 꼭 가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혹시? 사실 약간 정 같은 느낌인데 제가 처음에 약사 같은 거를 원해가지고 약대에서 있는 중앙대학교를 처음에 원했습니다. 하지만 좀 이게 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새롭게 생각해가지고 다른 과를 찾아보다가 결국엔 중앙대학교에 더 정이 가가지고 그 과를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생했어요.